모든 걸 혼자서 다 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? 이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. 오늘은 왜 나라들이 서로 무역을 하는 게 결국에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경제 원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? 만약에 한 나라가 진짜 모든 걸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봐요. 그럼 이 나라는 굳이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? 언뜻 생각하면 아니 뭐하러 해? 싶죠?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가 볼 겁니다. 자, 그럼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 보기 위해서 우리만의 작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죠. 무역이 아예 없는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. 딱 두 나라, 그리고 두 개의 상품만 있는 아주 간단한 모델로 시작해서 각 나라가 알아서 먹고 사는 자급자족하는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가상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과 일본입니다.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오직 컴퓨터랑 밀, 딱 두 가지만 생산할 수 있어요. 생산에 필요한 유일한 자원은 노동력, 그러니까 노동시간인 거죠. 아주 간단한 설정이죠. 먼저 미국부터 한번 볼게요. 미국에서는 컴퓨터 한 대 만드는데 100시간이 걸리고요. 밀 1톤을 생산하는 데는 10시간이 걸립니다. 그리고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총 노동시간은 5만 시간이에요. 자,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? 컴퓨터 한 대에 125시간, 밀 1톤에 25시간이 필요합니다. 한 달 총 노동시간은 3만 시간이고요. 여기서 잠깐 숫자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컴퓨터든 밀이든 어느 나라가 더 빨리 만드는 것 같나요? 만약 두 나라가 무역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가진 노동 시간을 정확히 반으로 뚝 잘라서 컴퓨터랑 밀을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. 그러면 이 표에 나와 있는 만큼 생산하고 또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. 이게 바로 무역이 없을 때의 기준점, 즉 베이스라인이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만약 두 나라가 모든 걸 다 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각자 뭔가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걸 전문화라고 하는데요. 지금부터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두 나라가 생산 전략을 확 바꿉니다. 미국은 밀 생산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기로 하고요. 일본은 아예 밀 농사를 포기하고 모든 노동력을 컴퓨터 생산에 올인합니다. 과연 이게 현명한 선택일까요? 그리고 드디어 무역이 시작됩니다. 미국은 자신들이 생산한 밀 중에서 700톤을 일본에 주고요. 그 대가로 일본이 만든 컴퓨터 110대를 받아옵니다. 바로 이 거래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가 됩니다. 자, 그럼 이 과감한 전문화와 무역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? 정말로 두 나라 모두에게 이득이 됐을까요?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. 한번 보시죠. 결과를 한번 보세요.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? 미국과 일본, 두 나라 모두 무역을 하기 전보다 더 많은 컴퓨터와 더 많은 밀, 그러니까 두 가지 상품 모두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됐어요. 미국부터 볼까요? 무역을 하고 나니까 컴퓨터가 20대나 늘었습니다. 밀은 무려 200톤이나 더 생겼죠. 미국은 확실히 이득을 봤네요. 그럼 일본은요?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. 컴퓨터가 10대 더 많아졌고요. 밀도 100톤이나 더 소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와, 정말 신기하게도 모두가 승리한 윈윈 게임이 된 거죠. 자,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. 아니, 대체 왜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? 특히 아까 봤듯이 미국이 모든 면에서 생산성이 더 높아 보였는데도 말이죠. 지금부터 그 비밀의 재료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분명히 미국은 컴퓨터와 밀 생산 모두에서 일본보다 더 효율적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두 나라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었을까요?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.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절대 우위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예요. 다른 사람보다 더 적은 자원, 우리에서는 더 적은 노동 시간으로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능력, 그걸 바로 절대 우위라고 부릅니다. 숫자를 다시 보면 너무나 명확하죠. 미국은 컴퓨터든 밀이든 일본보다 훨씬 적은 시간으로 만들어냅니다. 다시 말해 미국은 두 상품 모두에서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근데
그럼 왜 절대적으로 불리한 일본이 컴퓨터 생산에 집중했을까요?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지죠?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진짜 주인공인 비교 우위가 등장합니다. 비교 우위의 핵심은요, 누가 더 잘 만드냐가 아니에요. 그것보다는 하나를 만들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얼마나 포기해야 하는가, 즉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.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아하 하는 순간이죠. 자, 컴퓨터 한 대를 만들 때 포기해야 하는 미래 양, 즉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. 미국은 컴퓨터 한 대를 만들려면 밀 10톤 생산을 포기해야 해요. 그런데 일본은요, 단 5톤만 포기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절대적인 생산성은 떨어져도 기회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일본이 컴퓨터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?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각 나라가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 비교 우위를 가진 상품 생산에 집중하고 서로 무역을 하면 전 세계의 총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. 이건 단순히 기존에 있던 파일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. 세상에 경제라는 파일 그 자체를 모두를 위해서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죠. 오늘 우리는 한 나라가 모든 걸 더 잘 만들어도 각자가 비교 우위에 따라 전문화하고 무역하면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원리를 확인했습니다.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. 만약 이 전문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처럼 강력한 경제 이론과 복잡한 현실 사이에 고민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